안녕하세요. 공부할 랩 조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실습에서 만든 측정 모형의 아웃풋 파일을 살펴보고 모형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웃풋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가장 위에는 입력한 명령문이 그대로 들어있고 경고가 하나 떠 있습니다. 오류는 아니고 분석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모든 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케이스가 발견되었다는 뜻입니다. 분석에는 영향이 없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별도로 그룹은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룹은 1이고 케이스는 6846명, 종속 변수는 17개로 표시되어 있는데 관찰 변수 17개가 모두 잠재 변수로부터 화살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찰 변수나 잠재 변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는 없기 때문에 0, 잠재 변수는 4개입니다. 관찰 변수 17개와 잠재 변수 4개는 모두 연속형 변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정 방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별다른 지정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ML, 즉 Maximum Likelihood로 모수를 추정하게 됩니다. 입력한 데이터명이 나오고 결측치의 패턴은 53가지가 발견되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L 추정 방법에서는 이렇게 결측이 발생할 경우 결측치 처리 방식을 완전정보 최대 우도 FIML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논문에 제시할 때 결측 처리 방식을 FIML로 했다는 것을 밝히면 됩니다. 다음으로 공분상 커버리지가 나오는데 최소값이 0.1이고 이 수치보다 작아지면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관찰 변수간 공분산표를 보면 대부분 0.9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관찰 변수의 기술 통계 값이 나타나 있습니다. 결측치를 제외하고 각 변수의 평균, 분산, 외도, 첨도 등을 제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문구가 정말 반가운데요. 모형 추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모형에 문제가 있어서 추정이 잘 되지 않거나 이후에 나올 성장 모형, 혼합 모형, 다집단 모형, 다층 모형 등에서 예기치 않은 많은 에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이어서 추정이 끝난 모형의 적합도가 제시됩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적합도 중 카이스퀘어와 자유도, RMSEA, CFI, TLI를 우선적으로 살펴봅니다. 카이스퀘어와 자유도는 모형과 자료가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적합하지 않다고 나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적합도를 판단하기보다는 모형 비교를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CFI와 TLI는 상대 적합도 지수로, 간략한 설명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RMSEA는 절대 적합도 지수로, 간략한 설명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습을 통해 구성한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RMSEA, CFI, TLI 모두 적합도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네요. 모형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모형 혹은 여러 모형을 비교할 때는 AIC, BIC도 많이 활용하는데요. AIC, BIC가 적은 모형일수록 좋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모수 추정의 결과가 제시되는데, 지금 이 모형에서는 모형 적합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하기 전에 모형 수정을 한 후 다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을 수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수정 지수를 활용하는 방법, 둘째, 문항 묶음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정 지수를 활용하면 by, on, with와 같은 경로를 수정을 했을 때 감소시킬 수 있는 카이스퀘어 값을 제시해 주는데, 큰 수치가 나타난 내용을 먼저 수정하는 방법으로 적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문항 묶음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관찰 변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모형이 복잡해지고 추정해야 할 모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적합도가 나빠질 수 있어서 관찰 변수의 개수를 줄여 측정 모형을 재구성할 때 문항 묶음을 사용합니다. 문항 묶음을 하는 방법은 크게 고유분산 분배 방식, 고유분산 고립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알고리즘의 특성을 알고 문항 묶음 방식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형 수정의 구체적인 원리와 방법은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내용 기반 방법으로 문항의 내용을 살펴서 간단히 문항 묶음을 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실습용 데이터의 코드북과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인풋 파일을 열어봅니다. 자기 개념 문항이 7개로 많은 편이라 2개의 관찰 변수로 문항 묶음을 해보겠습니다. 코드북을 보니 문항 내용에서 공부를 잘 한다는 내용과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는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업적 자기 개념 24, 26, 27번을 하나로 묶고 25, 28, 29, 30번을 하나로 묶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파일을 열어서 변수를 계산한 다음 다시 데이터 파일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차례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데이터 파일이 여러 개 만들어져서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있어서 M+ 자체에서 문항 묶음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인풋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이름을 CFA parsling이라고 하겠습니다. 타이틀도 이름을 바꿔주고요. 데이터와 variable names are 내용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use variables를 수정해 줄 건데요. 일단 자기 개념 문항들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성취도 아래 학업적 자기 개념이라는 academic self concept를 줄여서 ASC라는 묶음 변수를 만들겠다고 ASC1, ASC2를 입력하고 세미콜론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 결측치를 지정해 두고요. 그 다음으로 학업적 자기 개념 7문항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서 ASC1, ASC2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줍니다. 이때는 define 명령문을 사용합니다. 학업적 자기 개념 24, 26, 27번을 평균 처리하여 ASC1으로 25, 28, 29, 30번까지를 평균 처리하여 ASC2로 정의 내립니다. 어널리시스는 그대로 두고 모델에서 ASC 구성만 ASC by ASC1, ASC2로 바꾸어 줍니다. ASC1이라는 세 문항의 평균값을 가진 관찰 변수, ASC2라는 네 문항의 평균값을 가진 관찰 변수와 ASC라는 잠재 변수로 구성된 모습입니다. 실행시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적합도를 살펴보니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델 리절트에는 비표준화 계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잠재 변수별로 첫 번째 관찰 변수가 1로 고정된 모습이 보이고 잔차 분산에 음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 모두 양수로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표준화 추정치를 보면 되는데 stdyx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각 잠재 변수와 관찰 변수 간 요인 부하량은 0.631에서 0.945 정도로 양호해 보입니다. 0.4 미만인 경우 요인 부하량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어떤 문항인지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삭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잠재 변수 간 with로 연결된 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p-value를 보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는 수업 이해도와 가장 강한 관련이 있고 통제 기대와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제 이 결과를 논문에 제시해야 되는데 적합도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논문 서식에 옮겨 적기 편합니다. 그렇지만 특정 모형의 요인 부하량을 기록하려고 하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옮겨 적기에 불편합니다. 이때는 필요한 부분을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 엑셀 파일을 하나 열어서 붙여 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는데 모두 첫 번째 열에 들어있어서 사용이 불편합니다. A열을 클릭하고 상단 메뉴에서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하면 창이 하나 뜨는데 너비가 일정함으로 선택되어 있고 다음을 누르면 미리 보기에서 텍스트를 어떻게 나눌지 보여줍니다. 잘 나누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마침을 눌러 내용이 각 셀에 잘 나누어져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이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논문 작성 서식으로 옮겨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측정 모형의 결과 파일을 확인한 다음 모형 수정을 통해 적합한 모형을 만들고 추정 결과를 읽고 활용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단계 접근법 중 두 번째 단계인 구조 모형 분석에 대해 실습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